한국 대기업?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 태국에서 나간다면 후회하는 쪽은 한국일 것이고 노동력이 없는 한국의 제조업은 그 즉시 붕괴될 것이다. 현재 태국 외교부 장관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한국은 직접 행동으로 옮긴 상태인데요. 그리고 한국이 행동을 한 직후 태국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국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제임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태국의 한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시에 태국 정부의 경제자문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태국 전역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태국 내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단체로 파업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건 매우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국은 노동자의 권리가 상당히 약한 국가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태국에서만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곤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현지법에 따르면 굳이 보장하지 않아도 될 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전부 지켜주었으며 다른 공장보다 많은 임금 또한 보장해 주었기에 한국 기업들이 설립한 공장들은 자연스레 태국인들의 꿈의 직장이 되었거든요. 오죽했으면 태국의 초등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꿈을 삼성 공장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의 직장에 다니는 태국인들이 파업 시위를 하다니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죠. 한국이 태국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했길래 꿈의 직장인이 뭐니 하는 거냐며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 기업들은 전자제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만 명의 태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국투자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태국에서 한국 기업이 직접 창출한 일자리는 30만 개가 넘을 정도로 한국은 그야말로 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태국인들은 그런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고 만 것이죠. 삼성이나 LG 등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직원들은 예고 없는 대규모 파업을 단행하며 한국 대기업들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댔는데요. 이들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한국인들이 받는 수준으로 인상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심지어 식당 메뉴도 태국 음식 말고 한식을 더 추가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죠.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인들이 받는 만큼의 월급을 지불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왜 굳이 태국까지 와서 공장을 세우겠어요? 그리고 태국은 애초부터 노동자에 대한 식사 제공이 의무화된 국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국적의 공장들은 현지법에 의거하여 그저 태국의 노동력만 빼갈 생각으로 이들을 부려먹었고 당연히 식사도 전혀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해외에 공장을 짓는 국가가 아닌 외국에서 지어준 공장의 노동력을 제공하던 나라로 이러한 후진국의 아픔을 잘 알기에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베푼 거였죠. 그런데 안 줘도 되는 식사를 제공해줬더니 오히려 더 전문적인 식사를 내놓으라니 이건 그야말로 물에 빠진 놈을 건졌더니 보찜을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태국인들은 각종 유급휴가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근무시간 중간중간에 낮잠 시간을 제공하고 이러한 휴식 시간에도 급여를 지불할 것, 그리고 교통비가 부담되니 공장에 셔틀버스를 운영해달라며 도저히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아니, 이 모든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잘 지켜진다고 봐도 무방한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데 어떻게 태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잘 쳐줘야 중진국 수준에 불과하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릴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태국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지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업무를 중지했기에 한국 기업들의 공장은 전혀 가동이 안 되며 큰 피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황당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직 한국 기업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노동자들만 파업을 한 상태였고 다른 국적의 공장들은 멀쩡히 가동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거의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주고 있음에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경제학 논리에 완전히 위배되는 상황에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인들의 행동을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아내게 되었죠. 그건 바로 태국인들은 잘해줄수록 더욱 만만하게 보고 안 좋은 것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따라 배우는 민족이었기에 착한 한국이 타겟이 된 거였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인도의 삼성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인도인들은 임금을 3년 내에 2배로 인상해 줄 것이며 기숙사 시설 및 교통비 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을 보장해달라는 과도한 요구를 하더군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3년 내에 임금을 2배로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됐지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조차 인도로 갔고 이러한 요구들을 다 들어줘야 했다면 애초에 인도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는 인도 말고도 다른 매력적인 국가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인도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렇게나 한국 기업들 보고 인도에 공장을 유치해달라며 파리처럼 손발을 싹싹 빌어댔던 인도 총리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 몰라라 하며 파업을 방치했고 결국 삼성은 이 문제에 대해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인들은 인도의 사례를 통해 삼성이 파업에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한술 더 떠 급여를 한국인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미친 요구를 일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태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은 저로서는 이건 스스로 자멸하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현실은 갑은 당연히 한국이고 태국은 을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태국인 노동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 까닭은 이들이 잘나서가 아닌 그저 한국이 매우 신사적인 국가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태국에 위치한 삼성의 전자 공장만 해도 8,000명 이상의 태국인 직원이 근무하며 글로벌 시장을 위한 가전, 스마트폰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승수 효과를 발생시키죠. 삼성 내에서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는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물류, 서비스 및 현지 비즈니스에서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에서의 3만 명의 고용은 관련 부문에서 약 30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태국 가정의 소득 안정을 제공하죠. 심지어 한국 기업들과 다른 국적의 기업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면 이들은 태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쓴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에도 관여하여 태국이 제조 및 혁신의 가치사슬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돕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교육 프로그램과 여러 투자를 통해 태국 근로자 및 기업과 첨단 기술을 공유하여 주요 산업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태국에 있는 삼성의 공장만 해도 생산 라인의 50%의 자동화된 스마트 제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이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생산성이 30% 이상 증가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있거든요. 물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 SK그룹 등의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에너지 솔루션과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현지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는데요. 예를 들어 SK이노베이션은 태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개발센터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태국을 미래 배터리 생산의 잠재적 허브로 만들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냉정히 말한다면 한국은 태국이 어찌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가거든요. 오히려 태국의 발전이 정체된다면 인건비 상승도 멈추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어서 더욱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당장에 자신들이 얻게 될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놀라운 국가였고 태국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태국 발전에 큰 공헌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한국의 이러한 호의를 뒤통수로 갚다니 저는 아무리 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태국인들의 이러한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악랄한 모습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라도 한다면 태국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국가 괴멸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이번 일은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태국 정부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태국 외교부 관계자를 찾아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단체 파업을 일삼고 있는 거 아시나요? 도대체 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건가요? 태국인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만약 이대로 파업이 장기화돼서 한국 기업들이 전부 떠나버린다면 태국은 그야말로 국가 괴멸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나름 동남아의 맹주라고 불리고 있는 태국은 동남아에서도 가장 못 사는 후진국으로 전락해 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외교부 유력 관계자는 제 말을 듣고 픽 웃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네요. 저희가 이러한 파업을 말리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제조업 운영에 있어서 태국 외엔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태국의 전략적인 위치와 노동자들의 수준을 좀 보세요. 태국은 다른 수출국으로 뻗어나가기 딱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가졌고, 태국인들은 근면 성실하고 착하기에 훌륭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죠. 즉, 한국은 아무리 태국의 요구에 부담을 느낀다고 해도 태국보다 더 나은 국가를 찾기 힘들기에 결국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한국의 선진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경영 방식에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태국의 자체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점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바보 같은 한국을 이용하며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뽑아먹는 것이죠. 이렇듯 한국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이고, 이는 태국이 첨단 제조업 경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질 높은 태국의 노동력과 지리적인 이점을 누렸으니 태국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 혁신 및 노하우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도 하죠. 원래 세상은 가진 자일수록 더 나누면서 살아가는 법 아니겠어요? 즉, 한국은 마땅히 태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경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벌어간 돈의 일부를 태국에 재투자해야 할 것이고, 스마트 시티나 교통 네트워크 같은 태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서 경제 강국으로 변모한 경험을 가졌고, 가난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한국이기에 분명 태국에 이러한 지원을 약속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태국 외교부 관계자의 혀를 내두를 정도의 뻔뻔함에 학을 떼면서도 정부 관계자라는 자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태국의 운명도 여기까지구나 싶어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태국이 유일한 대안이라뇨. 한국에겐 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한국은 기술과 제조 분야의 글로벌 강국으로 노동력이 저렴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심지어 파키스탄 등지로 공장을 쉽게 이전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각국 정부는 한국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며 기술력의 수준 또한 미국에 버금가는 최정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말은 한국은 더 많은 현지인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제조 공정조차 짓지 못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열악한 국가들에겐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과 기회의 상징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막대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적 투자와 지원은 분명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부러움과 열렬한 박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국가들은 한국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물류 네트워크를 키우고 있고, 이는 분명 한국에 있어서 태국 말고도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인건비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태국의 인건비는 동남아 최고 수준이고, 이는 태국에서의 운영 유지 비용이 곧 한국 기업의 이익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태국 정부는 한국의 간을 보며 단체 파업을 방관하고 있다니 이건 태국을 멸망으로 이끌 최악의 악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태국은 자신들의 노동시장을 크게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처럼 노동력이 저렴하고 정부가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정치적 여건이 양호한 다른 국가로 쉽게 제조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한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다각화한 상태죠. 즉, 태국은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모자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태국이 한국에 투자를 강요하는 것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와 인프라 건설, 그리고 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막대한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태국은 고마워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한국의 호의를 이용하려고 하기만 하다니 당신들은 한국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군요. 한국은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대표적인 국가로 개발도상국들에게 마냥 퍼주는 이들의 모습은 얼핏 보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나라는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베트남이 그렇죠. 베트남 또한 태국처럼 투자와 경제 원조를 혼동하며
주제도 모르고 한국에 더 많은 이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가요? 한국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베트남은 자신들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부품 같은 존재임을 인식한 뒤 부랴부랴 한국에 대한 뻔뻔한 입장을 철회하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러나 베트남은 이미 한국의 신뢰를 잃었고, 한국의 신뢰를 잃은 베트남은 현재 경제 성장률이 급감하며 영원히 개발도상국으로 남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태국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인도 노동자들이 단체 파업을 한 것은 맞지만 태국 노동자들은 인도 노동자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며, 이건 사실상 한국 기업의 공장의 이익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려고 한다면 삼성 및 현대그룹 같은 한국의 기업들은 태국의 공장을 유지할 가치가 없어지고 말겠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거는 국가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지경이기에, 만약 태국이 함부로 한국의 갑질을 시도하다간 그야말로 국가 자체가 순식간에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설명에도 태국 외교부 관계자는 여전히 심드렁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고, 저는 태국의 운명도 여기서 끝이구나 싶어 한숨을 쉬며 회의실에서 빠져나올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나름의 관계자였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태국의 정부 관계자 말고 한국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을 설득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단체 파업을 진행 중인 삼성 공장 노동자들에게 다가섰고, 이내 외교부 관계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대로 파업을 계속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전부 철수할 것이고 모든 태국인 노동자들은 전부 실직자가 되어 태국 경제가 붕괴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은 무척이나 감정적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당장 파업을 그만두고 한국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봐요. 현재 한국은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고 태국인들을 보는 족족 전부 추방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나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일삼고도 태국 내의 공장이 잘 운영되길 바란다면 그건 욕심 아닌가요? 한국이 태국을 차별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태국인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들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받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이건 한국이 잘못한 일이고 한국은 경제적인 보상을 약속함과 동시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비로소 태국에서의 공장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도대체 국가 간의 문제에 어째서 일개 노동자 따위가 끼어든단 말이며, 한국이 사죄를 하는 것과 자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애초에 한국과 태국 간의 문제는 한국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모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이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한국이 태국을 차별했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몇 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78%라고 합니다. 태국인 5명이 한국에 입국하면 그중 4명이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보험 사기와 로맨스 스캠, 그리고 약물 밀수 등 각종 질 낮은 범죄를 일삼으며 한국을 더럽히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곳 공장에서 일하다가 삼성의 복지 덕분에 한국 공장에 파견 갈 기회를 얻었던 태국인 노동자 10수명도 전부 그대로 도주하며 불법 체류자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한국을 차별해 국간이 뭐니하며 비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오히려 태국인들이야말로 미얀마나 라오스 등의 이웃 국가에서 일을 하러 넘어오는 노동자들을 그렇게나 욕하며 차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노동이 아닌 불법으로 체류하면서까지 불법 일에 종사하고 있다니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한국은 태국을 차별하기는커녕 여러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국가입니다. 이곳에 삼성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병원과 학교조차 없어서 대다수가 문맹이었고 포장도로조차 없어서 여러분들은 평생을 도시라는 곳을 경험조차 못 해봤습니다. 물론 가난한 소작농인 여러분들은 전부 다음날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한국은 여러분들께 학교와 병원, 포장도로, 그리고 태국인 평균 월급보다도 많은 임금을 보장했고 이곳 마을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마을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한국을 배신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후회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이익에 눈이 먼 태국인들은 도저히 제 말을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만약 한국이 태국인들을 알아서 잘 가려받았다면 이러한 불법 체류 문제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을 거라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자신들이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해주지 않았다면 한국 기업들은 전부 진작 망해버렸을 거라며 자신들 덕분에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그 이익을 분배하는 게 맞지 않냐며 역정을 냈죠. 저는 이러한 태국인들의 미개한 모습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태국에는 지옥이 열리기 시작했죠. 바로 버티다 못한 삼성과 LG 등의 한국 대기업들이 태국에서의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며 많은 투자를 예정하고 있었던 현대자동차도 그러한 계약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면서 태국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LG, 현대, 기아 같은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는 수만 명의 태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었는데요. 이 공장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하룻밤 사이에 일자리가 사라져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이러한 한국 기업의 이탈은 소득을 공장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지역 상권의 붕괴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공장에서 파생된 일자리인 소매와 외식, 물류, 운송 등의 분야에 대한 일자리도 전부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함에 따라 관련 산업에서 3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말은 그야말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아예 회복의 가능성조차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마 전쟁이 난다고 해도 30만 개의 일자리가 동시에 사라지지는 않겠죠. 특히 촌부리, 라용 및 기타 산업 지역과 같이 공장 활동에 의존하는 지역의 경제는 말 그대로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고, 그렇게나 의기양양한 태도로 파업과 시위를 일삼던 태국 노동자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어요. 이들은 정말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할 줄은 몰랐다는 듯 그저 썩은 동태눈으로 허탈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지역 경제를 책임졌던 한국 기업의 공장단지 근처의 마을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으며 마을 전체는 죽음의 마을처럼 공허하고 피폐하게 변해버린 상태였고, 몇몇은 지금이라도 한국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버스는 이미 지나간 상태였죠. 하지만 가장 암울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인 투자는 1년에 6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태국의 기술, 제조 및 자동차 산업으로 유입되었죠. 이러한 한국 기업의 철수는 경제성장과 인프라 개발에 중요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크게 감소시키고 말았고, 이는 태국의 성장 동력을 완전히 멈추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태국은 경제 수준만 놓고 보자면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다른 나라의 투자에 국가 성장을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고객인 한국을 잃었으니 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준이 아닌 용암이 떨어져 발을 아예 잘라내게 된 상황이었죠. 또한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첨단 기술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의 스마트 제조 사용과 현대의 전기 자동차 생산 투자는 태국이 전자 및 자동차 부문의 가치사슬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이들 기업은 철수하게 되었고, 이는 기술 이전이 중단되어 태국이 기술적으로 정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처참했던 건 이러한 기술 이전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오직 한국에서만 하는 인도주의적 정책이었기에 태국은 한국 덕분에 얻은 기술력으로 동남아 맹주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제는 베트남 수준보다도 아래로 떨어질 일만 남게 된 거였습니다. 즉, 태국은 지금 당장에도 엄청난 손해를 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것과 다름없고, 한국 기업이 빠져나간 태국의 미래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듯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자 그렇게나 임금을 올려달라며 시위를 하던 태국인 노동자들은 단체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한국 기업이 제발 다시 돌아와 주기를 기원하는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한국 기업들이 주는 임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모양이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고, 공장에서 퍼져나간 실업과 경제 불황의 공포는 점점 태국의 도시로까지 번지며
태국의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태국의 외교부 관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는 아예 태국 외교부 장관까지 발벗고 나서며 한국 기업들이 공장 철수를 철회한다면 한국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 한해서 노동자들의 인건비 보조금까지 지불하겠다며 그야말로 한국 기업 앞에 납작 엎드려 구걸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나 바보같이 퍼주기만 했던 한국은 한번 배신을 한 상대에겐 국물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공장 이전을 진행 중이고 태국의 경제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질 뿐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이러한 한 국가가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난 뒤 이제 태국은 끝났다는 생각에 제 조국인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그랬듯이 경제적으로 붕괴된 공장 단지를 중심으로 태국의 치안도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 불안과 열악한 치안은 곧 제가 있는 방콕으로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갈 거거든요. 저는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망해버릴 뻔했던 베트남이 걸어온 길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태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태국 노동자들의 절규 섞인 비명을 애써 못 들은 척한 채 고국으로의 귀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